인공지능 언플러그드 보드게임이고요. 이름은 데드몽키로 지었습니다. 자, 제가 게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어느 원숭이 섬에 원숭이를 키우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원숭이를 키우는 이 소년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자, 이 원숭이들 중 어떤 원숭이는 난폭해서 자꾸 친구들을 꿰물어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소년의 고민은 난폭한 원숭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난폭한 원숭이와 난폭하지 않은 원숭이를 분류해야 되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던 소년은 깨무닌 원숭이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깨무는 원숭이들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년을 도와서 깨무는 원숭이들의 공통점을 찾아 섬에 새롭게 들어오는 원숭이들을 분류해 주세요. 자, 게임 방법은요. 첫 번째,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만약에 선생님들 학급에 20명, 25명 학생들이 있어도 모두가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모임으로 4명, 3명, 5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20장의 원숭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카드거든요. 이게 이제 초록색 카드가 있고 파란색 카드가 있습니다. 자, 원숭이들 카드가 총 20장인데 얘네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얘는 두건을 쓰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얼굴 안대를 쓰고 있는 아이도 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아이들도 있고 똑같은 모습을 한 원숭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술래를 한 명 정하고 술래는 20장의 카드를 잘 섞어서 8장의 카드만 모두가 보이게 뒤집는 겁니다. 모두가 보이게 뒤집은 다음에 술래는 한 가지의 기준, 이거는 술래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네, 술래가 한 가지의 기준을 세워서 8장의 카드를 난폭한 깨무는 원숭이와 온화한 안 깨무는 원숭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마리에 뒤집혀져 있는 카드를 분류를 했으면 이제 남은 카드들 중에 새로운 카드 5장을 한 장씩 뒤집는 겁니다.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새롭게 뒤집히는 5장을 술래가 정한 기준을 추리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게임 원숭이를 분류했을까 추리해서 OX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집이나 계신 경우에 이러한 네모칸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빙고칸처럼 네모가 5개 있는 이러한 네모칸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분류를 할 텐데 깨무는 원숭이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깨물지 않는 안 깨무는 원숭이는 X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래와 똑같이 분류를 했으면 플러스 1점, 틀리면 0점을 획득합니다. 네, 초등학생들에게 음수의 개념은 가르치지 않죠. 네, 마이너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래를 전체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분류를 배울 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술래도 자신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OX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술래가 만약에 잘못 분류를 했을 경우에 친구들한테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마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분류한 경우에는 1점을 빼게 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예시 게임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진행 1세트입니다. 아까 제가 20장의 원숭이 카드를 잘 섞었고요. 그 다음에 8장의 카드를 모두가 보이게 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8장의 카드를 뒤집어 놨고요. 여기 왼쪽 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깨무는 원숭이들이 분류될 곳입니다.
X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오른쪽 공간에는 안 깨무는 원숭이들이 분류될 곳입니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제가 깨무는 원숭이와 안 깨무는 원숭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 아래 네모칸에 OX로 표시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새로운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네, 첫 번째 카드 보여드린 카드는 이 원숭이는 깨무는 원숭이일까요? 안 깨무는 원숭이일까요? 네, 순례가 미리 정해둔 기준을 가지고 네, 다른 학생들이 이 순례의 기준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답 공개, 빰빠바밤.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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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였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맞으셨고요. 분류 기준은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눈을 한 개라도 뜬 원숭이는 깨무는 원숭이다. 아니면 반대로 눈을 모두 감은 원숭이는 안 깨무는 원숭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왜 인공지능인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것을 분류를 할 때 이 기계는, 머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지만 보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코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이미지를 추측을 해서 네,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게임을 살짝 이제 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류 기준이 두 개입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아마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원숭이가 깨무는 원숭이다 라고 술래는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죠. 아까처럼 속성을 한 개가 아니라 속성을 두 개로 정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입니다.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깨무는 원숭이는 이렇게 두 마리군요. 두 마리고요. 안 깨무는 원숭이는 6마리입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숭이, 2번 원숭이, 3번 원숭이, 4번 원숭이, 5번 원숭이 분류를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정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 다음 X, 다음 X, 다음 네, 옵니다. 네, 여기부터 오고요. 그럼 다음 원숭이도 5가 되겠죠? 정답은 입을 벌린 원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조금씩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머신러닝이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저희가 속성을 직접 입력을 하지 않죠. 그냥 이미지만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빨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입을 벌렸느냐 안 벌렸나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인공지능인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머신러닝의 학습 원리인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처블 머신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엔트리에서 이미지 분류도 그렇고 네, 딱 머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습을 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죠. 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을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의사결정 트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나와 있는 영상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딱
영상 한 5분 정도만 시청하고 마무리,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